자, 이번 시간에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근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은하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런데 우리 은하라는 거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속해 있지 않은 은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은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은하들인데, 근데 이런 은하들은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서로 간격이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멀어지고 있는지 안 멀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물체들이 움직이면 우리 육안으로 관측할 수가 있는데 이 은하들은 엄청 멀리 있단 말이에요. 엄청 멀리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은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연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답이 있는데 답은 수업 중간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은하 말고요. 우리 은하 말고요. 다른 은하들도 있습니다. 다른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지 않는 은하들을 다 그냥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외부 은하들은 매우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 이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다음에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는 주로 잘 관측이 되는데 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있다 이거죠. 걔네들을 그냥 불규칙 은하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요 나선 은하를 또 두 개로 분류합니다.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여러분들 막대 나선 은하 어디서 많이 배웠네, 봤죠? 그죠? 막대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잖아요. 이거 우리 은하.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양을 좀 보면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타원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요 가운데 막대처럼 있고 이렇게 나선팔에 있는 거를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요 정상 나선 은하는 가운데 요 타원처럼 있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나선팔들이 있는 것을 어,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 은하도 처음에는 정상 나선 은하였죠. 근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부터 측정해 본 결과 가운데 안에 이렇게 막대로 된 부분에 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 은하가 지금 현재는 막대 나선 은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모양이 이게 타원도 여러 가지 있고요. 정상 나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막대 나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타원도 뭐 이런 타원이 있고요. 뭐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도 있고 이렇게 샤프한 타원이 있고요. 이런 타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타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정상 나선도 가운데 이렇게 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되게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요 나선팔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막대 나선도 여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동글뱅인데 이런 나선이나 막대 나선도 있고 가운데가 좀 작으면서 이런 나선도 있고 가운데가 있고 이 길이가 되게 이상하게 희미하게 생긴 이런 나선화도 있죠. 막대 나선화. 그러니까 모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타원이나 정상 나선이나 막대 나선이 다 하나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이건 알아두고 가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은하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서로 멀어진다고 했었죠. 이제 이거를 이제 누굴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허블은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을 분석을 했는데
이 빛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봤어요. 근데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흡수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어디로 가냐면 요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은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은하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그림 7-15에 보면 응급차의 이동과 사이렌 소리가 있는데 응급차가 이동할 때 여러분 혹시 사이렌 소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관측자에 가까워지면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원래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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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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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관측자에 가까워지면. 그런데 이제 멀어지면 이제 사람이 여기서 들을 수 있잖아요. 멀어지면 사이렌 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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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까워지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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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멀어지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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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죠. 이건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 말은 가까워질 때는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딱 보니까 가까워지는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멀어질 때는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얘가 뭐죠? 소리를 내는 이 음원이 점점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멈춰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측자와 가까이 있든 여기 있든 이 사람이 느끼는 요 파장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걸 만들면서 앞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쪽에는 요게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파장이 좀 짧아질 것이고요. 뒤쪽에는 이게 늘어져 가지고 파장이 길어질 겁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파장이 짧게 느껴지는 거고요. 멀리 있는, 즉 멀어지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파장이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파장이 이 색깔로 표현하면 파장이 짧은 거는 파란색 빛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파장이 긴 것은 붉은색 빛을 냅니다. 이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장이 긴 게 붉은빛을 내요. 그다음에 파장이 짧은 게 파란빛을 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별빛에다가 접목을 시켜봅시다. 그대로 별빛에 접목을 시켜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별이 별. 자, 별도 별빛을 낼 거 아니에요. 별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별빛 중에서 여러분들 흡수선 배웠죠? 흡수선. 특정한 별이 있고 별 대기가 있는데 이 별빛이 낼 때 이 특정한 빛만 반사시키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 그래서 뭐 파란빛하고 뭐 빨간빛하고 파란빛 나온다고 치면 파란빛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빨간 빨간 빛을 좋아하는 요 대기에 이 빨간 빛이 가로막혀서 요 파란빛만 보이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이 빨간색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는 부분 이걸 흡수선이 했잖아요. 근데 이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요. 자, 보세요. 얘가 흡수선이 원래는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 빛을 관측을 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관측을 해보면 이 별을 관측해보면 이 별빛이 이 흡수선이 요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치면 여기 이 흡수선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별에서 나온 이 흡수선이 즉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붉은색 쪽, 즉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쪽으로 편향된 거, 즉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까 사이렌 소리가 음, 낮은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즉 낮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동일한 소리더라도 이게 붉은색 계열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 요 붉은색 계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멀어지면, 즉 관측자와 멀어지면. 그래서 이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관측자가 이 별과 가까워져 있는 쪽으로 관측자가 있다고 치면 그 관측자 입장에서는 요 흡수선들이 푸른색 쪽으로 편향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에는 없을 겁니다. 청색편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청색편이, 적색편이. 그런데 외부 은하에서는 적색편이가 나타나요. 무슨 편이? 적색편이가 나타나니까 자, 외부 은하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어떤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까?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적색편이가 나타나니까 멀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멀어지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별의 흡수선은 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측된 게 청색 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지구는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적색편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색평행리가 지구가 팽창하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우리 은하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블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팽창이 되는지 간단한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풍선이 있는데요. 이 풍선 안에 있는 이런 쬐깐쬐깐한 것들이 은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불어요. 불면 이 은하들의 간격이 더 멀어졌죠. 그렇죠? 요렇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뭐라고요? 우주에는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풍선에도 중심이 있으니까 우주에도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비유하기 위해서 잘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으로 풍선을 사용한 거지, 풍선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서로 이 은하들이 이게 멀어지는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 우주의 중심이 없는 것은 이 풍선의 중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도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풍선의 중심은 있지만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대폭발설, 여러분들 대폭발설 하면 좀 잘 안 와닿죠? 여러분 빅뱅 들어봤습니까? 빅뱅설이나 대폭발설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폭발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대폭발설. 그래서 이 대폭발설에 의하면 처음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폭발이 시작됐다고 해요. 밀도가 큰 한 점에서 폭발을 한 후 그때부터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작은 밀도가 큰 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따라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지니까 점점 커지면서 뭐 별들, 먼지도 있고 뭐 별들도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폭발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결국엔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 점으로 모이겠죠. 근데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없죠. 음.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이게 한 점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요
허블의 법칙이라는 요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식인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알아보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우주에 관심이 있고 우주의 나이를 좀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과연 우주는 몇 년이 됐을까?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리고 우주는 얼마만의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혹시 알고 싶으면 얘를 한번 참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약 137억 광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좀 더 공헌을 해서 여기 있는 이 137억 광년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그렇죠. 적색 편이라고 하고 반대로 푸른색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청색 편이라고 했었죠. 청색 푸른색으로 치우치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이 폭발하여 팽창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죠. 대폭발설, 빅뱅 이론, 빅뱅 시오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외부 은하가 멀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외부 은하가 멀어진다. 즉 외부 은하가 만들어진 즉 공간이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공간은 뭐예요? 외부 은하가 있는 공간. 그 우주죠.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까요?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에 속하는지 쓰시오. 그렇죠?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가운데 타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 정상 나선 은하였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그게 아니다. 가운데에 막대가 있고 막대 주변에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냐 유무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지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